49번. 그러면 좀 봐야겠네요. 좀 벌려놓은 게 많구나. 얼른 합시다. 자, 몇 번이라 그랬죠? 49번. 오늘 경우의 수 할 거예요. 이거 다 끝나면. 봅시다. (49번으로) 와보시면, 자, 지금 나온 게 얘들아,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더하기 2kx, 요거랑 y는 k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래요.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2차 함수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항상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항상에다 동그라미 좀 칠래요. 항상. 뭐 그림상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으라는 게 뭐 위로 볼록한 이 녀석이 얘가 어디로 볼록인지 몰라도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림이 되라는 거야. 항상 밑에 있어라. 맞아요? 근데 이거를 식으로 쓰면 뭔 소리냐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2kx라는 그 녀석이 k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보다 항상 작았으면 좋겠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너네 2차 함수랑 2차 함수 비교하는 게 편해, 불편해? 둘 다 모르잖아. 그치? 불편하잖아. 그치?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넘기세요. 넘기면 한쪽이 0이 돼버리지. 그럼 그 0이라는 건 함수에서는 x축 아닌가? 그럼 차라리 x축이랑 함수 하나만 보는 게 편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이항시키세요. 알았지? 그럼 다 넘어가면은, 자, 여기에 k 더하기 3의 x제곱 돼요. 그 다음 얘 넘어가면은, 야,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어요. 어이구야. 그럼 k 플러스 3의 x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이 2가 남는 거야. 이렇게. 됐죠? 넘어간 거니까 걔네가 0보다 크다. 요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맞아? 그럼 항상 너희는 이거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불편해야죠. 뭐가 불편해요? 최고차 계수가 불편해야지. 얘 지금 뭐냐면 문자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너네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녀석이 0이 되는 상황이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일단 지금 이거는 차수를 정했어, 안 정했어? 문제에서 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잖아, 저 식은. 그러니까 충분히 얘 0돼도 돼요. 그 말은 k가 마3일 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야, 이거 0되면 얘도 0돼서 사라지죠. 맞아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2 남고요. 여기 얼마예요? 0이면 이렇게 된대.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이거는 x한테 누굴 넣어도 때려 죽어도 참이라는 거야. x한테 누굴 넣어도 참이다?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죠. 알겠어요? 그럼 얘 답으로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야죠. 알겠어? OK입니다. OK.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k 플러스 3이 뭐가 아닐 때야? 0이 아닐 때로 넘어가 보자. 야, 이게 0이 아니면 이제 좀 스킵 좀 할까요? 쟤 어디로 볼록해야 항상 성립할 수 있죠? 아래로 볼록해야죠. 위로 볼록하면은 저게 항상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바로 괜찮니? 넘어가도 돼요? 그 혹시 내가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물어보는 걸 약간 안 되는데 되는 척 하는 거 아니지? 다 되는 거죠? 되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줘요. 안 되면은 물어봐야 돼, 다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등호가 없는 거니까 누구만 가능해요? 얘만 되겠지 또. 맞아? 그럼 너희가 여기서 써야 되는 거는 k 플러스 3이 양수면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 이걸 해주면 돼요. 해볼까요, 이거? 판별식. 반공식 할까? 반의 제곱에서 빼기 ac죠. 우와, 2배 뭐야?
k 더하기 3 들어가면 돼요. 이게 0보다 작대요. 에이 뭐야 별거 아니네.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게 뭔데 이거? k 플러스 3으로 묶어볼래 이거? 이 뒤에가 k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로 묶이죠. 이거 전개하지 마요. 어차피 우리 할 게 인수분해인데 뭐하러 전개를 해. 요게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k가 누구랑 누구 사이라는 거야? 에? 뭐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사이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얘는 뭐야? k가 마3보다는 커야 된대.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범위가 그냥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근데 누구도 써야 돼요? 아까 얘도 답이었잖아. 맞아? k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3인 것도 마지막에 답으로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최종 답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3보다 뭐 하면서?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써야 정답이죠. 알겠어? 그래서 해달라고 한 거는 K범위니까 그냥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또 뒤에도 있었다고요. 딩동 딩동 뭐였죠? 62번 67번 아니 62 63인가? 뭐였어? 63이요. 아 63이랑 67 이렇게 두 개인가요? 두 개 맞죠? 두 개 할게요. 아이고야 63번 봅시다. 63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뭐야?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1 크다 4x 더하기 a 크거나 같다 2x 제곱에 더하기 9. 자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래요. 그러도록 하는 a 범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이거 무슨 부등식이에요? 일단 이런 구조는 이런 걸 연립부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얘를 그래서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 풀 때마다 맨날 하던 게 뭐냐면 1번과 2번의 연립이다 보니까 공통범위야. 근데 얘가 뭐 하라 그랬어 지금? 항상 성립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공통범위를 구해도 뭐가 되라? 모든 실수가 나오라는 거야. 그 말은 각각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립인데 연립이면 무조건 공통범위란 말이야. 공통범위인데도 실수 전체가 되려면 얘도 실수 전체 나와야 되고요. 얘도 실수 전체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둘 다 항상 성립하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의 뜻이 뭐냐면 1번과 2번 모두 항상 성립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된 거고 1번, 2번 각각 풀면 돼요. 그럼 1번을 넘겨서 풀자. x 제곱에 더하기 4x에 더하기 a 마이너스 1 걔가 0보다 크다. 이게 1번. 2번 뭔데 저거? 넘겨야 돼 또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아이고야 더하기 9 빼기 a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항상 성립 갑시다. 자 일단 이거 판별식 이거 바로 가도 되겠니?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작아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헷갈리면 그려.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누구냐고. 마지막이죠. 그럼 걔는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판별식을 가주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게 0보다 작다. 그래서 a의 범위는 5보다 큽니다가 일단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요. 이러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소리야. 그 다음 얘는요. 뭐 똑같지 뭐. 이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얘들아 이번엔 등호가 있잖아요. 항상 성립하는 게 누구예요? 얘네 둘이 질 거 아니야. 맞아? 판별식이 또 절반공식 갈게요.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반의 제곱 뭐? 4죠?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거 18에다가 더하기 뭐야? 2a가 되겠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 하는 거야. 이게 얼만데? 마이너스 14인가요? 넘어가면 a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야? 7이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범위면 범위가 뭐라고 나와? 5보다는 크면서 7보단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냥 범위 쓰라 했으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냥. 오, 뭐 이렇게 계속 있네요. 67번. 야, 또 일주일 끝나버렸네. 뭐 했다고 또? 다들 설에 내려가요? 그죠? 내려가야죠. 잘 갔다 오시고. 아직 설이 아니죠? 설이 언제부터예요? 무슨 요일부터야? 이번에 대체 휴일이 있는 거야? 아니면 화요일이라서 월화수야? 잘 모르니 다? 별일 없으면 주말 테스트 봅니다. 알겠죠? 아마 그럴걸? 항상 그래요. 나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온 게 없어가지고 공지가 나올 텐데. 일단 뭐 보는 걸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안 보게 되면 기분 좋고, 보면은 그냥 그대로고 이렇게 한 거니까 보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그럼 더 이득이죠. 자, 67번 볼게요. 뭔데 이게? x제곱에 마이너스 5배의 절대값 x. 얘가 0보다 작대요. 아이고. 그 다음에 x제곱에 더하기 2-k의 x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대요. 야, 이걸 만족하는 정수 x가 한 개가 나오래요. 예, 그때 정수 k의 개수가 몇 개냐? k는 2가 아니래. 마이너스 2가 아니래. 뭐 이게 왜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고 일단 해달래요. 봅시다. 자, 일단 두 개 중에 복잡해도 풀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첫 번째야, 두 번째야? 풀 수 있는 거. 얘 풀 수 있잖아요. 너네 절대값 배웠잖아. 이제 할 수 있잖아. 얘 먼저 하자. 아는 거 먼저 할게. 아는 거. 얘 해보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뭐 1번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가볼게요. 그때는 얘 그대로 나오지. 그럼 x 빼기 5로 바로 묶어줄 수 있어.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야? 0하고 5 사이니까 이때는 얘네가 다 들어가요. 얘네 다 답이에요. 맞죠? 그 다음 이때는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x에 x 플러스 5야. 그게 또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5부터 0까지가 되는 거야. 얘네도 다 답이에요. 요 전제범위에 다 포함돼. 그러니까 마5부터 5까지인데 중간에 0을 제외한 거야. 뭐 일단은 그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 잘 봐야죠. 얘가 야 이거 뭐가 돼버리니? 인수분해가 돼버려요.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K랑 2를 쓰시고 이거 만들려면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맞지? 아 그러면 이렇게 가져올까? 얘는 X 빼기 K랑 X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작은 거야. 근데 이제야 왜 줬는지 알겠어.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거는 둘이 겹치는 애들은 아닌가 봐.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더 크다 작다의 대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얘도 사이 범위가 나올 텐데 K가 마이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범위가 바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인데 문제에서는 이러한 범위의 공통 범위가 정수 X 하나만 가져달래. 알겠어요? 정수인 X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자, 항상 이럴 때는 너네가 이걸 먼저 해야죠. 둘 중에 아는 거를 먼저 표시하세요. 뭐 둘 중에 아는 건 얘 모르니까 얘가 아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5 0 5 왜 이렇게 균형을 안 맞추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표시해주면은 이렇게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이 범위가 얘 때문에 정수 하나만 갖고 있게 만들어줘야 돼. 알겠어? 만들어 볼까? 일단 마이너스 2는 대충 어딨냐면 한 여기쯤 있어요. 마이너스 2. 근데 저 마이너스 여기서 나오는 이 K 있잖아요. 그 K가 해봤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니? 그럼 벌써 개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요 근처인 거로 보이죠 일단. 맞아?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후회가 되긴 하는데 그냥 할게. 여기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근처 정수들을 표시를 먼저 해놔.
여기 등호가 없죠? 야, 그럼 생각해봐.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얘 아이고 정말 빵꾸를 뚫어. 빵꾸 뚫어서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5랑 0 있다고 하고 마4 마3 마2 넓게 해. 응? 바보같이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어차피 저 오른쪽은 볼 필요 없다 했잖아 아까. 그래서 그냥 이거 버리고요. 다시 할게. 다시 하자. 이 상태에서 다시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해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다면 정수를 얘를 포함하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경계가 여기서 끝나야 돼. 야, 이 문제 진짜 좋다. 여기 뒤에 봐야 돼요. 봐봐요. 여기로 돌아와도 여기가 뭐야? K가 되겠지? 정수는 몇 개예요? 한 개죠. 근데 얘가 0을 지나가도 돼, 안 돼?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0을 지나가면 여기가 K라고 해봐. 이 범위에 지금 정수는 요거 때문에 빵꾸잖아요. 0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넘어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뒤에를 다시 그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된 건가? 다시 자, 봐봐. 우리 지금 뭐 찾는 거냐면 공통범위 찾는 거예요. 맞지? 하얀색이랑 노란색의 공통범위인데 하얀색이 지금 0을 안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노란색이 여기서 끝나도 괜찮다고. 왜? 마일밖에 없거든. 정수는 공통범위에. 근데 얘가 뒤로 가잖아요. 0보다도 커지지만 정수는 얘밖에 없어요. 왜? 하얀색 범위에 0 자체가 지금 빵꾸라서 없는 거거든. 정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1만 안 넘어가면 돼요. 1을 넘어가 버리면 1이 포함되니까. 그 특이하게 얘가 마일부터 1 사이. 원래는 항상 한 칸에서 노는데 두 칸에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좋은 문제네. 그럼 K가 뭐랑 뭐 사이가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지. 이해돼? 근데 등호가 어디 들어가야 돼? 1이지. 왜? 마일이 돼버리면 이 빵꾸가 마일로 와봐. 그럼 정수는 없어요. 대신 1로 가도 여전히 정수는 얘밖에 없어. 빵꾸니까. 1이 아직 안 들어온 거야. 넘어가는 순간 들어오겠지만 빵꾸라서 돼도 된다 여기는. 이해돼요? 요게 왼쪽 범위. 아직 안 끝났어. 얘 왼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이다. 우리 원래 풀듯이. 왼쪽으로 갖다 쳐봐.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지.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사이 범위를 가질 거고 이 중에 누구의 등호가 가능해요? 마이너스 4에 가능하겠다. 뭐 이유는 마3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마3으로 가버리면 빵꾸가 마3을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요 범위랑 요 범위죠. 알겠음? 그러한 정수 K를 구해달래요. 자, 여기서 정수 누구 나와? K. 마4 나오죠? 여기선 정수 누구 나와요? 0이랑 1 나오죠. 그래서 총 3개. 알겠어? 개수를 세렸나? 그럼 정답이 3번이 된다. 알겠어? 좋은 문제 같아요, 이거는. 말고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네 이거 뭐야? 근해 분리 잘했니? 근해 분리 할만했어요? 어려웠어요? 여기 다 고친 사람 있니 여기? 근해 분리? 다 고쳤어? 아 그래요? 다 고쳤으면 또 나머지는 다 아직 못 고쳤어요? 그래요? 몇 번이 남았어요 혹시? 74? 74 못 고친 사람 두 명밖에 없어요? 아 왜 안 풀었어요? 해와야 될 거 아니야. 장원이는? 아 다 고쳤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마지막 유형 안 했죠? 그거 하나 남겨놓고 그때 끝냈잖아요. 그거 하나 마무리를 해볼게. 이거 숙제할 때 해야 돼 얘들아. 아씨 근데 그냥 다 풀어줄까? 아니야 시간 너무 오래 걸려. 83이랑 84를 풀어줄게요. 알겠죠? 두 개를 풀어줄게. 두 개를 다 해놔야 너네가 좀 감을 잡아가지고. 숙제 안 한 사람들 어떻게 버려주지? 응? 우리 그때 규칙 안 만들었어요? 숙제 안 해오면 뭐 한다 이런 거? 아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이게 서로 쉬쉬하는 건가요? 아, 뭔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 이제 앞으로 안 해오면 어떻게 할까요? 주말 테스트 시간에 1시간 남기. 아, 왜냐면 6시, 9시 반 있잖아요. 걔네들은 숙제 안 하면 무조건 10시까지 남겨요. 그날. 근데 우리는 7시에 오다 보니까 남을 시간이 없네? 어? 숙제 안 하면은 주말 테스트 시간에 1시간 남기. 다 동의하지? 아, 얘들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주말 테스트 시간 안 남아도 돼요. 숙제를 다 하면. 그러니까 숙제를 다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벌써 막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너네 다 해올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거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해오면 되니까. 알았어요? 이제 해오세요. 주말 테스트 시간 남깁니다. 알았죠? 남길 거예요. 자, 이어서 갑시다. 아, 몇 번 해야 돼? 83번이었니? 뭐 지우다 말았어. 왜? 봅시다. 83번. 자, 4차 방정식 x의 4제곱 더하기 2m의 x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이래. 이게 0이다. 야,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래요. 아하, 얘가 네 실을 가져달래. 그러도록 하는 n 범위를 구해라. 자, 볼게요. 너희들 이거 풀 때 일단 보니까 몇 차 방정식이야? 4차야. 근데 차수를 잘 보니까 짝수차로만 구성된 거 보여요? x에 대해서? 맞지? 너네 이런 거 풀 때 원래 뭐 하냐면 치환하는 거거든? 치환 좀 해보자. 뭐 할 거냐면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t제곱에 더하기 2mt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는 0. 얘들아, 근데 이 x 값이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는 거다. 이거는 알겠죠? 얘는 이 앞에 x가 라는 주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이제 주어가 누가 돼버렸어? t가 된 거야. 그럼 생각해봐. t가 과연 어떤 형태가 되어야 x가 4개가 나올까? 이거야. 서로 다르게. 생각해봐요. 여기서는 t가 만약에 뭐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다 해볼까? 예를 들어. 근데 t는 누구였지? x제곱이었죠. 그럼 얘가 x제곱, 얘가 x제곱이라는 거 아닐까? 이렇게 돼버리면 네? x가 뭐예요? 풀마 루트 3 두 개가 나와요. 서로 다르게. 얘는 뭐예요? 허수가 나오죠. 이거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t가 양수면 두 실근을 야기시켜요. 그죠? 원인이 되는 거야. 근데 t가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0이었다고 해봐. 그럼 얘는 무슨 근을 야기시켜? 중근인 거야. x제곱이 0인 거니까 x값이 뭐밖에 없니? 0밖에 안 나와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지금은 서로 다른 내실근이 t의 입장에서 무조건 어떻게 되라는 거야? 일단은 양수가 돼야 돼요. 왜? 0도 안 돼. 얘는 중근을 나오게 하는 녀석이고요. 음수가 돼버리면 허근이 나와버려. x는. 이해됐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 언어를 x의 언어를 t의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번역을 하셔야 돼. 그럼 얘는 t 입장에서 t가 무슨 근을 가져라? 서로 다른 두 무슨 근을 가져야 돼요? 양근을 가져주면, 그러면 t 값이 양수로 2개, x는 총 4개가 나오겠지. 풀마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는겨? 되는 거 맞죠? 그 밑에 거 봐봐요. 걔는 무슨 근을 가져달래?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잖아요. t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상상돼? 좀 이따가 그거 시간 줄 테니까 해봐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그래서 이거 예시 든 거니까 이건 지우고, 자, 이제 그러면 t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라는 건 너네가 이거를 근의 분리처럼 생각을 해보면 일단 x축이랑 2번 만나라는 거야.
이건 중근이 안 돼요. 무조건 서로 다른 이란 말 때문에 달라야 돼. 그리고 양수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얘네 둘이 0보다 오른쪽에 존재한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 내가 얘를 FT라고 해볼게. 이 2차식을 FT라고 해보면, 자, 우리 조사해야 될 게 몇 가지야, 총? 3가지였지, 지난 시간에. 첫 번째가 뭐예요? 판별식. 두 번째가 축. 세 번째가 대입. 알겠어? 그거대로만 하라고. 판별식. 으악. 반공식으로 가자. 저 반공식 가면은 b제곱 마이너스 반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그게 0보다 커야 돼요. 일단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니까 일단 서로 달라야 돼서. 그 다음 축의 위치. 이거는 축이 양수여야 돼. 근데 축 누구야 지금? 마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m 걔가 0보다 커야 돼요. 항상 얘가 기준이잖아요. 걔보다 오른쪽. 마지막 대입. 얼마 넣어야 돼? 당연히 0 넣어야죠. f한테. 0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온다. 여기 3가지. 공통범위. 계산만 하면 돼. 아우 3, 1 플러스구나. 마이너스. 으악. 누구랑 누구 가장자리야? m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1보다 어이구 크다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m이 음수다. 0 대입하면 뭐야? 아우 이건 다 써야 되네. 요게 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m 값은 누구보다 작은 거야? 2분의 3이야? 이 범위들의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답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엄마야? 얘인가요 그냥?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어? 이렇게 돼주면 다 만족하겠다. 그래서 그냥 마삼보다 작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해돼요? 야 그럼 봐봐. 너네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뭐야? 그냥 앞에서 하던 근해 분리죠. 맞아요? 여기서 요거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다음부터는 너네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죠? 이거까지 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밑에 거를 지금 해보세요. 밑에 문제. 정리하고. 힘들지 얘들아? 응? 원래 그래요. 나도 힘들어. 나 오늘 9시부터 수학 공부했어. 내일 수업해야 돼서. 그 2시부터 수업했어. 10시까지. 나 그리고 집에 가서 수학 공부해야 돼. 왜? 내일 수업이 있거든. 나 내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얘들아.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반에 학원가에 와야 돼. 그때 뭐해요? 수학 공부해요. 너희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원래 사람은 힘들게 살아요. 그죠? 원래 힘든 거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안 힘들면 뭐 잘못되고 있는 거야. 알겠지? 힘들면 잘하고 있는 거다. 근데 안 힘들면 안 됩니다. 지금 막 삶이 행복하고 물론 행복하고자 하는 거지만 우리가 너무 마냥 신나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자, 해볼게요. 이제 일단은 x의 입장에서 역시나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하는데, 아까 뭐 한번 경험했으니까 얘들아, 역시나 x제곱을 이제 또 t라고 치환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k의 t 더하기 k의 제곱 빼기 3k 마이너스 18은 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얘는요, t의 입장에서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야기시키려면 t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야. 하나는 무슨 수? 양수. 하나는 음수. 그래서 이거는 두 근의 뭐가? 부호가 반대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야? 첫 번째, 이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나? 이게 그림 그리면 뭐예요? 이렇게 있을 때 두 근 사이에 누가 있으면 돼? 그냥 0이지. 맞아? 이걸 F라고 해요. 또 첫 번째 뭐야? 판별식인데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두 번 만나는 게 보장되죠. 이거는. 두 번째가 축인데 지금 이거 축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 했었지. 맞아? 패스. 왜 안 중요해? 아, 그냥 0이 얘네들 사이에만 있으면 되지 0 때문에 막 축의 위치가 변해야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맞아? 그럼 넘어가는 거야. 세 번째, 대입할 거야. 그럼 누구를 대입하냐 이거야. 누구를? 0을 넣어야죠. 0을. 0을 넣으면은 F0이 음수여야 돼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이 1번과 3번 중 지금 안 해도 되는 게 누구야? 3번이죠. 아, 미안해. 1번이죠. 알겠어요? 왜?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음수인 함수값이 하나라도 등장하는 순간 무조건 x축보다 내려간다는 게 보장된다는 거고, 결국은 볼록성 때문에 뭐 할 거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을 줄여야지.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도 된다. 알겠죠?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0을 넣어보세요. 그럼 남는 게 k제곱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 그게 이제 0보다 작은 걸 만족하시면 된다.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6, 3, 18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야? 마3과 6 사이다. 이해돼요 이거? 알겠죠? 여기 등호 안 들어가는 이유는 아니 혹시? 이 등호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근 중에 t값 중에 0이 나오죠? t값 중에 0이 나와버리면 여기서 중근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중근 나오면 안 되니까. 하라는 게 뭐야 근데? 개수네요. 몇 개예요 저거? 내가 이거 손가락으로 쓰지 말랬죠? 몇 개야? 빼면 얼마야? 9잖아요. 거기서 하나 더 빼라고요. 등호도 둘 다 없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8개. 3번. 우와! 야, 드디어 이제 끄트머리까지 왔다. 오늘은 경우의 수를 합시다. 경우의 수 다들 기억나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내가 좀 너희들한테 강요를 몇 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경우의 수의 대원칙이에요. 세 가지인데요. 내가 이거는 고1용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나중에 뭐도 해야 돼? 확률 같은 게 더 할 거란 말이야. 아마 대부분이 고3 때 할 거예요. 현 고2 애들을 보면 그래. 알겠지? 현 고2 애들을 보니까 확률과 통계는 다 고3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큰 변화만 없으면 그때까지 대비를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앞으로 그냥 까먹으면 안 돼요. 수능 볼 때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인데 얘들아, 일단 첫 번째가 언제 합하고 언제 곱하냐, 이거부터 너네가 구분을 지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기다가 예시를 들어놨냐면은 길찾기로 그냥 예시를 들었어요. 이게 제일 좀 뭐랄까 그냥
딱 들어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C가 있어. 자, 만약에 너네한테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수를 물었다고 해봐요. 그럼 너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몇 가지야 여기? 3가지. 여기 몇 가지예요? 4가지니까 둘을 뭐하니? 곱하잖아. 이거 누가 몰라, 그지? 그래서 12가지예요. 근데 이제 왜 곱하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뭐 당연히 길 하나당 그 다음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니까? 4가지니까 당연히 둘을 곱하는 게 맞거든. 근데 나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 나도 이제 여러 해 동안 애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말을 해줘야 이게 아이들한테 제일 와닿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서 나온 결론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A에서 C까지 가는 걸 일이 끝났다고 볼 거야. 알겠죠? 일이 끝나려면 A에서 시작해가지고 C에서 끝나야 돼. 근데 이 3이라는 경우의 수 있죠. 얘는요, 일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이 진행 중이죠. 맞아요? 왜? A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B까지밖에 안 갔거든. 그게 3이잖아 지금. 얘가 3이잖아. 그 다음 B에서 C까지 가는 얘만 봐봐. 그냥 4. 얘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죠. 얘는 일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얘도 안 끝난 거야. 왜? 이 4라는 경우는 앞에는 무시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일이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일이 끝나지 않은 애들끼리는 곱할 겁니다. 알겠죠? 일이 끝난 애들끼리는 밑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 이번에는 지점이 4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A에서 B까지가 길이 3개, 여기가 2개, 그리고 여기가 4개, 그리고 여기가 3개래요. 자, 이렇게 A에서 B랑 C가 있고 D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A에서 D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럼 얘가 일이 끝난 거겠지. 알겠어? 근데 이거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하지 않니? 어떻게 갈 수 있죠? A에서 누구를 거쳐서? B를 거쳐서 D로 가도 되고요. A에서 누구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로 가도 돼요. 자, 얘네 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몇 가지예요? 3가지. 여기 몇 가지예요? 4가지. 몇 가지야 총? 12가지겠죠. 곱하면 돼요. 얘 몇 가지일까요? 요 밑에 몇 가지야? 2가지. 여기 몇 가지예요? 3가지. 뭐 하면 돼? 곱하면 돼요. 6가지. 그러면 얘네 둘을 마지막에 과연 무슨 연산을 하냐 이거야. 잘 봐요. 이 6가지라는 애는요, 이 가지수 하나하나마다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전부 다 일이 끝났니 안 끝났니? 끝난 애들이죠. 얘네는 답으로 하나씩 인정이 다 돼야 돼요. 얘네도 마찬가지고.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뭐 해줘야 돼? 더하는 관계가 되는 거야. 하나하나가 다 답이거든.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18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일이 끝났으면은 더하시고요. 끝나지 않았어. 진행 중인 애들이야? 그러면 더하자. 아니 뭔 소리야. 곱하자. 알겠음? 그렇게 하자는 게 내 결론이고, 그럼 만약에 또 오해를 할까봐 하는 얘기인데, 야 만약에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갖다 쳐봐요. 여기 D래. A에서 D까지 가달래. 한번 해볼까요? 봐봐. 너네 이거 살 때 일단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점이 누구예요? C는 무조건 거쳐갈 수밖에 없죠. 그럼 나는 행동을 어떻게 쪼갤 거냐면 A에서 C까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그럼 생각해봐. A에서 C까지. 자, 여기 몇 가지냐면 3가지고 여기 4가지. 그럼 이 가운데 길로 가는 게 12가지. 그리고 얘네 둘은 2가지. 자, 얘들아, 이거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 더하는 게 느낌이 오죠? 근데 이제 상황이 복잡해질 때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자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A에서 C까지 가는 거지만 어쨌든 일이 끝난 건 A에서부터 D까지니까 얘네도 안 끝났네? 안 끝났으니까 곱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근데 너네 조심해야 되는 거는 행동을 나눌 거면요, 얘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이 12가지랑 2가지가 일이 끝난 거니 안 끝난 거니? A에서부터 C까지 입장에서는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가지고 여기 몇 가지야 지금? 3가지니까 14랑 3을 뭐 하면 돼 마지막에? 이젠 곱하는 거지. 아직 일이 안 끝난 애들이니까. 알겠어요? 전체 입장에서 일이 안 끝났잖아. 그러면 42가지가 되겠죠.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접근할 거다. 그래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일단 얘들아, 이건 뭐 할 필요 없고요. 거기다가 이 결과들만 좀 써놓자. 아유 괜히 지웠네? 에이 몰라. 12가지 쓰고 이것만 써놔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요것도 해놔요. 합은 일이 끝난 경우의 수. 곱은 일이 진행 중인 경우의 수. 이렇게만 좀 써놓읍시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이야. 첫 번째 원칙. 자, 다음 거 해도 되죠? 다음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제 상황이 막 다양하게 제시가 될 텐데 그 중에 제한 조건이 붙어 있는 애를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먼저 생각하라는 건 걔가 기준이란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거 봐봐. 예시 보세요. 예시. 자, 1, 2, 그 다음에 3, 4, 5까지 있나? 1, 2, 3, 4, 5? 걔네 숫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짝수 구해달래요. 세 자리 짝수. 그럼 얘들아, 자리는 세 자리. 띵띵띵. 자, 그럼 이 중에서 제한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1의 자리죠. 아니, 짝수가 되려면 앞에가 뭔지 중요해? 안 중요해. 어디만 보면 돼요? 1의 자리를 보면 돼요. 1의 자리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짝수여야 돼요. 그래야 짝수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건 이거야. 이 중에 제한받은 게 누군지 보이니까 항상 얘를 먼저 하자고. 알겠니? 얘를 먼저 고려하자.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카드는 누구밖에 없니? 2 또는 4밖에 없는 거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가지인 거야. 2가지. 그쵸? 자, 얘 비교해서 얘네들은 자유로운 자리인 거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중에서 제한받은 녀석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애들을 나중에 하자는 거야. 그러면 지금 5개의 카드 중에서 여기에 하나 썼지? 누군 썼는지 몰라도. 그럼 여기 몇 가지 가능해요? 여긴 4가지야. 남은 게 4개니까 여기는요? 3가지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가지수는 일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났지. 왜? 얘는 100의 자리만 고려한 가지수. 얘는요, 10의 자리만 고려한 거. 얘는 1의 자리만 고려한 거. 당연히 마지막에 뭐 해야 돼? 곱하는 거야. 알겠어? 곱하면 몇 가지가 나와요?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게 답인 거야. 알겠지? 거기다 일단 써보세요. 이걸 내가 살짝 계속 변형을 줄 거거든. 됐나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서 너희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써놔.
0, 1, 2, 3, 4, 5로 세 자리 짝수 만든다. 세 자리 짝수. 해볼래요? 세 자리 짝수? 야, 어느새 9시가 됐네. 시간이 가긴 가네요, 그죠? 아유, 힘들어. 아유. 자, 해볼게. 봐봐. 이번에는 누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니? 누구 때문이야? 0이죠, 0. 0이 등장함으로써 왜 문제가 되냐? 0은요, 어디에 못 와요? 여기 맨 앞에 못 와요, 맨 앞에. 자, 그럼 봐봐. 지금 짝수 만들 거니까 자릿수에서 여기랑 여기 지금 제한받은 거 이해돼요? 0 때문에. 숫자에서는 얘들아, 짝수인 게 누구야? 0, 2, 4죠. 그러면서 맨 앞에 못 오는 게 누구예요? 0이죠. 그럼 자, 우선순위를 한번 너네가 매겨봐. 가장 많은 제한을 받은 게 누굽니까? 지금은. 일단 자릿수 얘네들은 똑같은 느낌이고, 숫자 카드에서 누가 가장 제한을 많이 받았어요? 0이에요. 0은 짝수 제한도 받고요. 맨 앞에 오지 못하는 것도 제한을 받은 거야. 그럼 당연히 내가 말했지. 제한 조건이 있는 걸 먼저 고려하라며.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2랑 4한테도 있지만 누구한테 제일 많은 거야 지금? 0한테 제일 많은 거잖아. 걔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니? 항상 제한 조건이 제일 많은 녀석이 기준이야. 그럼 첫 번째, 난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할 거냐면은 1의 자리에 이렇게 쓸까? 그냥 1의 자리 카드가 0이었다고 해보자. 0이 왔어. 그럼 여기에 0 오면 짝수가 이미 된 거죠. 그럼 앞에는 몇 가지가 가능해요? 여기 숫자 카드 0이 온 거예요. 여기 몇 가지 가능해? 아무런 제한 없어. 그냥 5가지야. 여기 몇 가지 가능해요? 4가지겠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의 숫자 카드가 나와요? 조합이 20개가 나오는 거지. 이해돼? 박스 치지 말까? 밑줄 찍게 그냥.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1의 자리에 누가 안 오는 경우냐면은 0이 오지 않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0이 안 온다는 건 얘들아, 여기에 몇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 2가지 가능하죠. 누구랑 누구야 그게? 2랑 4겠지. 그럼 그 다음 누구를 갈래? 얘를 갈래? 얘를 갈래? 어딜 가야 돼요? 얘 먼저 가야 돼요. 자, 봐봐. 여기서는요, 얘를 먼저 하든 얘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0을 이미 썼기 때문에 얘네 둘은 지금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남은 숫자 카드 누가 가든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누가 아직 남아있어? 0이 아직 있어, 0이. 근데 그 0이 어디에 못 와요, 두 개 중에? 얘 못 오지. 얘 지금 제한받았지. 여긴 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못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는 거야. 이게 항상 모든 풀이의 기본이에요. 제한받은 걸 항상 먼저 하시면 돼요. 알겠지? 여기 몇 가지 가능해? 0 제외하면 어디 갔어? 뭐 2랑 4 중에 하나 썼겠죠? 그럼 4를 썼다 쳐봐요. 그럼 이렇게 5개 중에서 0 못 오니까 몇 개가 남아? 4가지잖아. 여기 4가지가 가능한 거야. 여기는 몇 가지야? 여기도 4가지죠. 왜? 이제는 누굴 쓸 수 있니? 이젠 0을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 여전히 4가지다. 알겠어? 이걸 곱하면 돼요. 얼마야? 곱하니까 얼마요? 32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2개를 마지막에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죠. 왜 더해요? 얘 일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잖아요. 얘도 끝났고. 그래서 더하는 거야. 52가지. 뭔 말인지 알겠지? 요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틀이 잡혀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되게 어려워.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면 기출문제에 진짜 어려운 게 많거든요.
나도 이제 막 매년 애들 내신 준비해주면서 좀 무서워. 아, 애들이 이거 풀까? 풀 수 있을까? 물론 풀 수 있게 설명은 해주지만 그건 이제 내가 푼 거고 너희가 풀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긴박한 상황에 걱정이 많이 돼요. 경우의 수는 항상 매년 어렵거든. 그래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여기 있구나.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제 제한 조건이 너무 많으면 직접 세래요. 요거 하고 한 3분 쉴게 얘들아. 알겠지? 좀만 참아봐. 뭐라고요? 뭐 한다 했지? 제한 조건이 너무 많으면 직접 센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 한번 생각해봐. 제한 조건이 많다는 거는 그거를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니? 적다는 거니? 응? 제한 조건이 많대. 그러면은 그거를 만족시키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지 않을까요? 그쵸? 자격 조건이 많아질수록 그거를 충족하는 사람이 적어질 거 아니야. 뭐 회사든 아니면 뭐 나중에 남자애들 군대를 가는 거든 막 특공대 갈 거야. 그러면은 제한 조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만족하는 애들 별로 없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제한 조건이 많아지면은 만족하는 숫자가 적어요. 결론이 뭐야? 직접 살만하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애들이 어떠냐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하도 애들이 이런 풀이 있죠. 이런 풀이 있어 보이는 풀이를 풀려고 자꾸 막 시도를 해요. 맨날 그렇게 풀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직접 세는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히려 그런 걸 노리고 내기도 해요. 직접 세면은 한 3분 만에 풀리는 거야. 직접 하는 게 좀 걸리긴 하겠지. 3분 만에 되는 건데 하도 머리 써서 풀려고 하니까 막 10분, 20분 넘어가.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많다 싶으면은 아차 싶으면 바로 뭐 해보는 거야? 직접 세보세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노가다 하는 게. 알았죠?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잘 봐. 자물쇠가 있대요. 자물쇠 A, B, C, D가 있는데 이 각각에 해당하는 열쇠가 소문자로 A, B, C, D래. A, B, C, D. 얘한테서 해당하는 게 A, B, C, D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뭐 하래요 지금? 무작위로 모든 열쇠를 동시에 자물쇠에 넣고 돌렸대요. 그러니까 막 그냥 넣은 거야. 근데 단 한 개도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야, 그럼 봐봐. 안 열린다는 건 A 밑에 A가 오면 안 되고요. B 밑에 B가 오면 안 되고요. C 밑에는 C가 오면 안 되고요. D 밑에는 D가 오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지금. 맞아요? 이거 너네 이렇게 풀 거야? 여기 세 가지. 왜냐면 얘 제외하고 가능하니까. 여기도 세 가지 이렇게 풀 거예요? 그거 아니다 싶잖아. 그거 아니죠, 그거는? 겹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열쇠를 한 번밖에 못 쓰는데 저렇게 풀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직접 세는 거야. 봐봐. A 밑에 누가 올 수 있죠, 그러면? B랑 C랑 D가 올 수 있지. 하나씩 다 해보자고. B가 왔다 쳐봐요. 야, 그럼 남은 열쇠가 A, C, D거든? 두 번째에는 B 밑에 B만 안 오면 되는데 이미 썼어요. A가 와도 되고요. C가 와도 되고요. D가 와도 된다는 소리야. 그럼 만약에 A가 왔다고 해봐요. 그럼 지금 A, B를 썼지. 남은 게 C, D인데 그 자물쇠도 C, D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안 열리려면 이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끝이야 그냥. 얘는요. B랑 C를 썼대. 그럼 남는 게 A랑 D인데 D 밑에는 D가 못 오니까 D, A 순으로 와야 돼요. 이것도 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B랑 D를 썼대. B랑 D. 그럼 A랑 C가 남으니까 뭐라고? 그럼 A랑 C 순으로 와야겠지. 알겠음? 요걸로 끝. 우와.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한번 해보자. 야, 그럼 C 다음에는 A 아니면 D밖에 못 와요. 왜? B 밑에 B가 못 오거든. 그럼 A가 왔다 쳐봐. A가 왔다 치면은 A랑 C를 썼으니까 남는 게 B랑 D인데 DB 순으로 와야만 D 밑에 D가 안 와요. 그리고 C랑 D가 있다? 그 말은 AB가 남았기 때문에 AB로 오든 BA로 오든 상관이 없어. 이 소리야. 여기도 세 가지. 위에도 세 가지. 마지막 D였다고 해보자. D였으면은 여기 남는 게 뭐예요? B는 못 오니까 A 아니면 C입니다. A가 왔다 쳐보자. A, D를 썼기 때문에 남는 게 B랑 C인데 B, C 순으로 와야 C 밑에 C가 안 와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도
D랑 C를 지금 썼기 때문에 A, B가 남잖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오든 상관이 없다. 그럼 여기도 3가지. 이렇게 해보니까 총 몇 가지가 돼? 9가지가 나온다. 10개도 안 돼, 10개도.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내가 말하면서 하느라 좀 걸렸지만 너네가 그냥 풀면서 하면은 한 2분도 안 걸려요. 알겠지? 근데 이거를 막 머리 써서 풀라고 하면은 안 풀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다가 너무 할 게 많아. 그럼 한번 직접 세는 건가? 생각 한번 해보시고, 심지어 선지 있죠, 선지. 선지가 뭐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걔네들이 만약에 3, 막 6, 막 10, 요 정도 숫자들이야. 그러면은 이거 직접 세는 문제인가? 한 번만 생각하세요. 알겠지? 근데 막 100단이야. 아니면 막 80, 90 막 이래. 그럼 직접 세는 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선지마저 힌트인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냥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부터가 순열인데 일단은 책으로 가서 지금까지 한 것 토대로 한번 해볼게. 왜냐면 아직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뒤에 풀 수 있는 게 많아서 해보도록 합시다. 쉰다 했구나. 미안합니다. 쉴게요. 쉴게. 쉬었다 합시다. 지금 몇 분이야?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나와? 11분? 15분까지 쉬세요. 15분까지.
눈치가 빠르네요. 15분이 벌써 됐어요? 그죠? 응?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얘들아, 빨리 끝내버리자. 그치? 빨리 끝내. 빨리. 끝내버려. 아우, 힘들어. 자,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거에서는 뭐 할까요? 4번으로 와보세요. 4번. 4번.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4번으로 오세요. 보니까 얘들아 1부터 105까지 자연수 중에서 1부터 105까지래요. 자, 그 중에 3과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를 구해라.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3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닌 거, 그거 찾으라는 거야. 그럼 너희는 3의 배수 찾아, 7의 배수 찾아, 전체에서 빼. 그러면 3의 배수, 7의 배수로 안 되는 애들이 남겠죠. 알겠어요? 야, 3의 배수 몇 개 있지? 105까지야? 뭐야, 숫자 왜 저래? 105까지면 몇 개예요? 35개인가요? 그냥 나눴을 때 몫이 뭐야? 개수입니다. 알겠죠? 1부터 갔을 때 얘기입니다. 7이면 몇 개예요? 15인가? 맞니? 이렇게 되겠다. 2개 더하면 몇 개야? 50개네요. 그럼 105에서 50 빼면 돼요? 왜 안 돼요? 그래, 내가 아까 말했죠. 우리 집합 배웠지, 집합. 집합에서 그거 기억나요? A 합집합 B의 개수를 셀 때 A의 개수랑 대충 써볼게요. B의 개수에서 뭘 빼자 그랬어, 항상. A랑 B의 교집합을 빼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경우의 수랑 확률과 통계할 때 앞으로 쓰일 거라고. 벌써 나온 거예요. 알겠지? 이 중에는 3의 배수 면서 7의 배수인 것들은 두 번 세져 있는 거야. 그냥 더해버리면. 그래서 이 50개 중에서 뭘 빼야 되냐면 3의 배수 면서 7의 배수인 거. 즉 누구의 배수예요? 21의 배수겠죠. 그러니까 21의 배수를 빼주면 돼요. 21의 배수가 몇 개 있죠? 5개 있겠죠. 왜? 곱하기 해주면은 105가 딱 되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5개는 빼야 돼. 그럼 몇 개가 되냐면 45개가 돼요. 그럼 저 45개는 뭐냐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7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3, 7 모두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래요. 그러면 105에서 얼마 빼면 돼요? 45를 딱 빼주면 되겠네. 알겠어? 그래서 60개. 4번. 되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겹치는 거는 조심하자. 야, 그러면 지금 5번, 6번 뭐 이런 거 봐봐요. 근개수를 세는 건데요. 순서쌍의 개수 세는 건데 너네 5번 봐봐. 가장 많은 제한을 받은 게 뭐로 보여요? X겠죠. 개수가 클수록 움직임이 크다는 거야. 하나 변해도 X가 1 변해도 X는 4만큼의 변화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제한을 받은 거는 X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런 거 풀 때도 제한을 가장 많이 받은 걸 내가 아까 뭐 하라 그랬어? 먼저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5번 풀 때 뭔데 어디였어? 4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얼마라고요? 23이다 를 풀 때 X가 1인 걸 먼저 하자고. 그러면 2Y 풀 Z가 얼마가 돼버리냐면 4니까 넘어가면 19가 돼요. 2면요. 얘 8이죠. 8 넘어가면은 2Y 풀 Z가 얼마가 되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여기서 4 빼요. 15겠죠. 그리고 또 2Y 풀 Z가 얼마가 되는 것도 해봐야 돼. 4 빼면 11. 2Y 풀 Z가 또 얼마인 거? 네? 4 빼면 얼마? 7. 2Y 풀 Z가 3인 거 다 해보면 돼요. 알겠어? 얘 몇 개 나올까? 똑같아. 누가 더 많은 제한을 받았어? Y잖아요. Y 먼저 하라고요. 근데 Y는 얘들아 1부터 얼마까지 늘 수 있어요? 얼마야? 9 아닌가? 9?
맞아요? 2, 9, 18이니까. 그럼 봐봐. 만약 y가 1이잖아? z는 무조건 혼자 있기 때문에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치? 지금 문제에서 순서쌍이 누구냐는 걸 물어봤니? 개수를 물어봤니? 개수잖아요. 그럼 y가 만약에 1부터 9까지 9개가 나오면 z도 당연히 몇 개였겠어? 그거랑 맞춰서 하나씩 나왔겠지? 맞아? 그냥 몇 개야 이거 그러면? 9개가 그냥 답이야 첫 번째 거는. 그럼 얘는 다음 거는요? 얘 1부터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요? 7까지지. 그럼 몇이겠어? 7이겠죠. 이해돼 무슨 말 하는지? 얘 뭐예요? 1부터 5까지 넣을 수 있겠죠. 5개겠죠. 느낌 와요? 얘 몇 개겠어요? 3개겠죠. 얘 몇 개겠어요? 1개겠죠. 얘 더하면 돼요. 알겠어요? 얘 싹 더해주면은 25가 되겠네. 알겠지? 25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주면 된다. 밑에 것도 똑같으니까 직접 하자는 거야. 직접.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 8번도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잘 해봐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없네 그런 게. 왜 없지? 그냥 뭐 11번 해볼까? 잘 봐. 어느 문화센터에서 외국어, 컴퓨터, 요리 이런 과목에 강좌를 각각 5개, 4개, 2개 개설을 했대요. 자, 이 문화센터에서 서로 다른 과목 2개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단 모든 강좌의 수강 시간은 겹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나 봐요. 근데 말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얘들아, 그 세 번째 줄부터 다시 볼게요. 아니, 두 번째 줄 끝에 이 문화센터에서 서로 다른 과목의 2개 강좌를 선택을 할 거래. 얘들아, 지금 과목이 뭐야? 과목이 그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지금 외국어 그 다음에 컴퓨터 그리고 요리 과목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얘네가 하나하나가 다 과목이란 소리야. 외국어 과목, 컴퓨터 과목, 요리 과목. 알겠어요? 근데 각 과목당 얘는 몇 개 있대? 5개의 강좌가 있고요. 얘는 4개, 얘는 2개가 있나 봐요. 여기서 서로 다른 과목에, 서로 다른이라는 건 얘들아 외국어, 컴퓨터, 요리 중에 라는 소리야. 그 중에 2개의 과목, 강좌를 선택을 하래요. 그럼 일단 과목을 2개를 고르고 그거에서 강좌를 하나씩 골라가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첫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겠니? 이거 헷갈려가지고 쓰기도 귀찮고 A, B, C라고 해볼게요. A랑 B에서 고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B랑 C에서 고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뭐니? 뭐 남았어? A랑 C에서 고를 수도 있겠죠. 맞아요? 만약 A였다고 해봐요. A는 5개 중에 하나니까 가능한 경우가 5가지야. B는요 4가지예요. 4개 곱하면 돼요. 그냥 둘이. 그럼 몇 가지 나와? 20가지 나오겠죠. 얘는 그럼 뭐예요? 8이겠지. 얘는 그럼 뭐겠니? 10이 나오겠죠. 10. 그럼 마지막에 얘네는 다 뭐 해야 돼? 얘는 더해야죠. 왜 더해요? 일이 끝났잖아요. 2개만 선택하면 된다 하는데. 알겠어?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8가지가 나오는 거다. 별거 없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하지? 그래요 13번으로 와볼래요? 13번. 자, 13번 이렇게 색깔이 필요가 없는데 손만 아파. 자, 13번으로 가보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13번에서 자 54에 양의 약수액 54 그리고 108 뭐래니? 180. 너네 이거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는지 알아? 약수의 개수?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소인수분해 먼저 하세요. 소인수분해 할 때는 특히나 너네 그 니은자 쓰던 거 기억나? 그거 하지마. 야, 그냥 이거 너네가 아는 대로 답해봐. 이걸로 많이 쓰지 않니 우리? 그쵸? 그럼 이 안에 2가 하나 있고요 3은 3개 있는 거 보여? 이게 훨씬 빨라요. 그럼 얘도 뭐 하라는 거야? 얘도 이렇게 쓰지 않니? 그럼 이 안에 2가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 3은 여기 2개. 그리고 여기 5가 하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 알겠지? 항상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개수로 먼저 쪼개고 가는 거야. 그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뭐 한다 했지? 그럼 봐봐. 이거에 약수를 세는 거야, 약수. 근데 약수라는 건 얘들아, 저기 있는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거 다 쓰면 돼요. 그럼 그걸 다 쓰냐? 그러지 말고 항상 재료를 생각을 하는 거야, 재료. 자, 요 안에 2가 하나 있고요. 3은 3개나 있죠. 그럼 야, 2가 하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건 내가 그 2라는 숫자를 안 써도 되고 하나 써도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는 안 쓴다는 게 0제곱인데 너네가 아직 안 배웠거든? 그냥 0제곱이면 안 쓴다는 소리야. 알겠지? 안 쓰거나 하나 쓰라는 소리야. 3은요? 3도 똑같아요.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윗줄에서 하나 고르고 아랫줄에서 하나 고르면 그게 저 숫자의 약수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몇 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되겠지. 윗줄에서 하나 고르고 아랫줄에서 하나 골라요. 그래서 8가지 된다. 그럼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으로 이 지수 자리 있잖아요. 지수 자리에 하나씩 더하세요. 왜 하나씩 더해요? 안 쓴다는 것 때문에 하나씩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걔네끼리 곱하면 돼요. 얘 1 더하니까 2가 되고요. 얘 1 더하니까 4가 되잖아. 곱하면 8. 이해됐지? 앞으로는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얘 뭐겠니? 1 더하고 1 더하고 얘는 1이니까 1 더해봐. 그럼 3 곱하기 2가 개수인 거예요. 18개. 괜찮아? 이해돼요?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해달라는 게 개수를 더해달래요. 그래서 18개랑 8개 더해주시면 26 나오겠다. 괜찮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고요. 16번 해볼래요? 16번? 우와, 피곤다, 피곤해. 자, 이제 해볼게요. 몇 번이었죠? 15번인가? 16번인가? 16번. 자, 얘들아, 보니까 1080이야, 1080. 1080의 양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 3배수. 그리고 5의 배수. 각각 세달라고 한 건데, 일단 3의 배수를 하기 전에 소인수분해 먼저 해야죠. 자, 얘는요, 일단 108 곱하기 10으로 쪼갤 거고, 108이 54랑 2를 곱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54에 2가 또 있으니까 2가 2개에다가 하나 더 있어서 2가 총 3개. 그리고 54는 27 곱하기 2였으니까 3도 3개. 그리고 5가 하나.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겠지. 맞아요? 하시고,
지금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누구 중에? 약수 중에. 그 말은 원래 얘네 가지고 1씩 더해서 가는 건데 3배수라는 건 얘를 적어도 몇 개 가지라는 거야. 적어도 하나. 그 말은 3에 대해서는 얘들아 원래는 얘처럼 안 쓴다, 하나 쓴다, 두 개 쓴다, 세 개 쓴다가 있는 건데 이거를 제외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택권이 몇 개로 줄어요? 4개에서 3개로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다른 거는 3배수기 때문에 얘를 셀 때는 다른 애들은 제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얘한테 1 더하면 4, 얘는 그대로 3, 얘는 1 더하면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얘는 그럼 뭐겠어? 이번엔 얘가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라는 거잖아.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다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얘네만 1씩 더하는 거야. 4 곱하기 4 끝. 알겠어요? 얼만데 이거? 24고요 16이죠. 더하면 40까지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40. 괜찮아?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재밌지?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18번으로 갑시다. 18번. 자, 다들 아직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18번을 한번 해볼게요. 18번 하면 재밌을걸? 거짓말이에요. 재미없어요. 얘들아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없어. 18번 봐봐. 만원짜리가 몇 장이래? 한 장 있대요. 5,000원이 몇 장 있대요? 4장이나 있대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대? 2장이 있대요. 자, 이거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 아, 뭐야. 얘들아, 너네 이거 생각해봐. 얘를 가지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있을 거예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금액이 쉬울까? 방법이 쉬울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500원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할까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이러면 재미없는데 1,000원짜리 할까? 1,000원짜리가 3개가 있다 해보자.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방법의 수를 센다는 거는 약수랑 똑같은 거야. 1,000원짜리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요,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두 개 쓰거나 세 개 쓰면 돼요. 500원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두 개 쓰면 돼요. 그럼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3가지,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4가지 곱하면 12가지. 이게 방법의 수야. 근데 금액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 2장 내면 얼마랑 똑같아? 1,000원이 1,000원. 알겠어요? 얘 한 장이랑 뭐 해줘요? 똑같아져요. 그러면 얘 한 장 낸 거랑 이거 2개 낸 거는 방법은 다르거든요. 근데 금액 입장에서 뭐 한 거니? 같은 거지. 그러면 이 12개 중에서 이렇게 똑같이 낸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귀찮아요? 금액이 더 귀찮은 거야. 방법은 그냥 세면 돼. 약수처럼 세면 돼요. 근데 금액은 귀찮아. 그지? 그럼 이거 매번 이렇게 다 걸러내야 될까? 못해요. 그렇게 걸러내면 어떻게 풀어 그거를.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항상 뭐 할 거냐면 단위가 더 큰 놈 있죠. 지금 더 작은 놈이 2장 있으면 더 큰 놈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놈을 무조건 더 작은 녀석으로 환전하세요. 그럼 얘 500원 몇 개입니까? 2개잖아. 그럼 총 3개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500원? 6개를 여기다 주는 거야. 그럼 총 500원 몇 개처럼 작동을 하겠니? 몇 개야? 몇 개였죠? 8개가 되겠죠.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봐봐. 만원짜리 한 장이야. 5천원짜리 4장이야. 1,000원짜리 2장이거든요. 거기 물어보는 게 방법이에요? 금액이에요? 방법이죠. 이건 그냥 뭐 하는 거라고? 저 개수에다가 1씩 더하세요. 쓴다 안 쓴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0장 쓴다, 1장 쓴다. 이거는 0, 1, 2, 3, 4 쓴다. 얘는 0, 1, 2 쓴다. 해가지고 방법의 수는 그냥 2 곱하기 5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그래서 30가지. 이게 답이야.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번외로 우리가 금액의 수도 한번 구해보자. 자, 금액의 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어요?
두 장밖에 없어요. 그럼 얘 가지고 5,000원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알겠지? 그럼 얘 그냥 두면 돼요. 근데 5,000원이 몇 장이나 있대? 4장이나 있대. 5,000원이 4장 있으면 10,000원을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땐 이렇게 역전이 일어날 때는 이 녀석을요 5,000원짜리 몇 장으로? 2장으로 바꾸자고요. 그럼 총 5,000원이 몇 장인 것처럼 보여? 6장인 걸로 보이겠죠. 그리고 1,000원은 여전히 2장인 거가 되겠죠. 이렇게 얘네 가지고 방법을 세면은 그게 답이에요. 그냥 알겠어요? 그럼 얘 1 더해봐 얼마야? 7이지? 얘 1 더해봐 얼마야? 3이지? 곱하면 21가지가 답인 거야. 금액의 수는 항상 이렇게 세라. 그럼 왜 이게 맞는 풀일까요? 응? 이게 왜 저렇게 환전하는 게 맞는 풀이가 돼버릴까? 나도 이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뭐 너네가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 뭐 100원짜리 있다 쳐요. 100원짜리가 6개 있다고 하자. 그리고 아니야 이러면 헷갈려. 이러면 너네가 헷갈리니까 500원짜리가 3개가 있다 하자. 그리고 1,000원짜리가 4개가 있다 합시다. 그럼 잘 봐요. 그냥 자릿수를 볼 건데요. 얘네가 건드릴 수 있는 자릿수는 아니다. 건드릴 수 없는 자릿수는 어디예요? 이 금액의 입장에서 여기 못 건드리죠. 맞아요. 단위가 안 맞잖아요. 여기도 못 건드리죠. 건드린다면 여기랑 여기밖에 못 건드리지. 근데 생각해봐. 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건 또 누구예요? 500원이에요. 얘는 못해요. 맞아? 할 수 있는 건 얘거든. 그럼 여기에는 5 아니면 뭐가 온다는 소리야? 0이 오지 않겠니? 그치? 여기에 올 수 있는 최대 경우의 수가 뭐예요? 다 쓰면 되잖아요. 4에다가 얘 어쨌든 추가되니까 1500 추가해봐. 5가 되지 않을까? 맞아?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0부터 5까지 가능한 거야. 그럼 잘 봐봐. 얘는 지금 5,500원까지 가능한데 이 자리가 0 아니면 5로 왔다 갔다 할 거고 이 자리는 0부터 5까지 왔다 갔다 할 거래. 그게 그냥 500원짜리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냐면 이거 500원 몇 개야? 2개지? 그럼 총 몇 개가 돼요? 500원 8개 되겠지? 해주면 500원 몇 개 나와? 11개 나오지? 얘 가지고 5,500원까지 만들 수 있지 않니? 그치? 그거랑 같은 경우라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역전이 발생하면 더 큰 돈을 환전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다 풀려.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어. 그러면 만약에 계속 얘로 그냥 한번 해볼게. 하는 김에. 그래서 만약 답이 이거였을 거고 만약에 얘가 1,000원이 몇 개라고 해볼까? 6개라고 해볼까? 야 1,000원이 6개가 돼버리면 1,000원도 누구를 역전하기 시작해요. 5,000원을 역전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얘들아 얘가 얘를 역전하고 얘가 얘를 역전한다? 그럴 때는 지금 아까 우리 이거 몇 장 처리했죠? 6장이었지. 얘가 만약 6장이면은 다시 얘를 또 1,000원짜리로 바꾸시면 돼요. 알겠어? 몇 장 나와요? 30장 나오니? 그럼 총 몇 장인 거야? 36장. 그럼 가지수는 몇 가지겠어? 37가지. 알겠어요? 야 근데 나 틀렸다. 지금 맨 마지막에 뭐 해놨어 지금? 단 0원을 지분하는 건 뭐 하래요? 제외하라 그랬지? 내가 지금 하나도 안 했거든요. 미안해. 얘도 빼기 1을 하셔야 돼. 알겠지? 왜? 이 중에는 아무것도 안 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거 하나 빼야 돼요. 그럼 얘도 아까 하나 빼는 거고 얘도 아까 36개니까 37개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36가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이걸로 나올 수 있는 건 다 한 거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알았죠? 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힘들지? 그 다음에 길찾기로 갈게요. 길찾기. 야, 길찾기 근데 이거 아까 너무 많이 했는데? 너네가 해도 되겠다. 그치? 아 진짜로 할 수 있죠? 하세요. 자, 그리고 색칠하기 문제인데 25번으로 갑시다. 25번. 자, 25번에 색칠하기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래? 이웃하는 거에는 서로 다른 걸 칠해달라 한 거예요. 지금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할게요. 잘 봐. 그냥 느낌상 너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인접한 애들은 서로 뭘 해달래요? 다른 색을 칠하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제한을 많이 받았다의 기준은 많이 인접할수록 제한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지 않니? 인접해 있을수록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원래 이런 문제 풀 때 누가 가장 많이 접해 있는지를 세셔야 돼. 그래서 걔를 먼저 칠하면 돼요. 그 순서대로.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말고 몇 번이야? 23번을 푼다 쳐봐요. 제일 많이 인접한 영역이 누굽니까? B죠. 그러니까 B를 먼저 칠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23번이었으면은. 그 다음은 누구예요? B가 4개 접해 있는데 E랑 D는 몇 개 접했니? 3개지. 그럼 E랑 D 중에 아무나 먼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A랑 C죠. 걔네 중에 아무나 먼저 하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우선순위가 잡힌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때요? 25번이구나. 25번은 어때? 다 똑같죠? 얘도 2개 접했고 2개 접했고 2개 접했고 2개 접한 거야. 다 동등해요. 아무나 먼저 하세요. 그럼 A부터 그냥 할까? 그럼 A 얘들아, 몇 가지 칠할 수 있죠 지금? 색깔이 몇 개 준비돼 있어? 4개니까 4개 가능하겠지. 그럼 여기 몇 가지예요? 하나 줄겠죠? 3가지겠죠? 그럼 여기는요? 얘 피하면 되니까 또 3가지겠지. 점으로 접한 건 접한 게 아니에요. 면으로 접해야 돼요. 선으로. 알겠지? 그럼 여긴 몇 가지니? 2개니까 2가지일까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랑 얘가 만약 똑같았어 봐. 그럼 얘 몇 가지 가능해? 얘 3가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둘이 달랐다고 해봐요. 그럼 얘 몇 가지 가능해요? 그땐 또 2가지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 때에 따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변한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니? 왜 여기가 마지막에 변해요 자꾸? 얘네 둘 때문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A랑 D가 똑같을 때, 두 번째는 A랑 D가 다를 때, 이렇게 2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누구 때문인지를 파악했으면 걔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하세요. 알겠죠? 야, 그럼 이거는 A랑 D가 똑같은 거니까 A서부터 한번 세볼게. A, B, D, C 순으로 내가 지금 채울 건데, A에 4가지 가능해요. B는 A만 그냥 피하면 되니까 3가지야. 그러면 D는요, A랑 똑같다며.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4가지 쓰면 될까? 몇 가지 써야 돼? 몇 가지일까요? 1가지를 써야 돼요. 왜 1가지일까? 이미 얘가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지. 정해졌지. 그거를 따라가야 돼요. 얘한테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의 선택을 따라가기 때문에 1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A랑 D가 같으니까 C는 얘네 둘이 같은 색이 칠해져 있잖아. 그 색깔만 피하면 돼요. 몇 가지예요? 3가지겠죠. 알겠어? 그럼 얘는요? A는 똑같아요. 4가지. B도 똑같아요. 3가지. 근데 D는, 잘 봐. A랑 D가 다르다 했잖아요. 그럼 이 D는요, B는 인접했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근데 A는 가정상 피해야 돼. 그럼 얘 몇 가지 색을 피해야 돼? D는? 2가지 색을 피해야 되네? 몇 가지 가능하단 소리야? 2가지가 가능하단 소리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인데 얘는 A랑 D만 피하면 되는데 얘네가 다른 색깔이래. 몇 가지겠어? 2가지겠죠. 그래서 2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36, 여기서 나오는 게 48. 그래서 2개 더해주면은 84. 이게 정답이야. 알겠죠? 조심해야 돼. 이거는 항상. 그리고 27, 28번이 아까 내가 했던 자물쇠 문제입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네가 해. 알았지?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순열인데, 자, 시간이 애매해요. 그죠? 애매할 땐 뭐 하는 게 좋아요? 해야죠. 자, 좀 의자 소리에 동요하지 마시고요. 무시하세요. 자, 순열로 갑시다. 순열. 자,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집중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 더 못 풀어요. 그냥 얘기만 할게. 다음 시간에 좀 더 수월하게 해야 되니까. 일찍 끝내면 안 되지. 그리고 그지? 자, 그거 봐봐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뭐라 돼 있어요? 그 r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를 순열이라고 한다 치는데 잘 봐요. 그냥 너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보자. 너네 만약 5명이 있어요. 자, 5명 일렬로 배열해볼까? 몇 가지 나와요? 자리가 몇 개라는 거야? 5자리가 있는 거야. 여기 몇 가지 가능해? 5가지 가능해. 여기 몇 가지 가능해? 4가지 가능해. 여기 몇 가지 가능해요? 3가지, 2가지, 1가지겠죠. 그럼 결국 5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냥 곱하는 거거든? 곱하면 뭐 나올까? 일단 120 나와요. 자, 그래서 5명을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120가지인 거야. 그쵸? 왜? 사람은 다 다르니까. 똑같은 사람 없잖아, 세상에. 그럼 만약에 자리를 줄여볼까? 5명 중에 내가 3명만 줄을 세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몇 명 가능해? 5명. 여기 몇 명 가능해요? 4명. 여기 몇 명 가능하니? 3명 가능하겠지. 얘네만 곱하면 돼요. 얼마예요? 위에서 2랑 1 빠졌으니까 60까지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이제 줄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줄 세우면 돼요.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그럴싸하게 써놓은 거야. n명 중 r명을 택해서 걔네를 줄 세운다. 방금 얘가 뭐라고요? 5명 중 몇 명을 택해서? 3명을 택해서 그 3명을 줄 세운다가 얘가 된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수학하는 사람들이 기호로 좀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기호로 쓰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는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쓴대요. 이렇게 NPR로. 알겠어? 거기에 그래요. 맨 밑에 써있죠. NPR. 그거를 지금 쓴 건데 여기 다 해놨네. 그 예시를 봐봐요. 5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아까 뭐였어? 이거 쓰세요 빨리. 120. 근데 얘들아 이거를 이 120을요.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줄여가며 1까지 곱하는 이거를요. 수학기호로 뭐로 쓰기로 했었지? 기억나요? 5 팩토리얼이었죠? 팩토리얼. 맞아요? 느낌표. 읽을 땐 팩토리얼 읽으시면 되고 5 팩토리얼. 5팩. 걔가 120. 근데 밑에 상황은 5명 중에 3명을 골라다가 줄을 세워보면은 5, 4, 3을 곱하기 때문에 60까지로 줄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들아 n명 중에 r명을 택해서 줄 세우는 거는 자리가 몇 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굳이 이걸 기호로 쓰자면 5명 중 3명을 골라서 줄 세워 이거니까 5P3이겠죠. 얘가 얘래.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자리의 수를 결정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학생 수예요. 명수. 그래서 앞에서부터 5, 4, 3 해가지고 하나씩 줄여가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고요?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R개가 있는 거야. R개의 자리가 마련이 돼 있대. 근데 맨 앞에 누구 채우래? N 채우란 소리야. N 채워요. 그럼 그 다음 누구겠니? N-1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써줄게 이제. 는 N N-1 N-2 징징징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거야. 중요한 거는 개수예요. 아까 자리가 몇 개 마련되어 있다 했니? R개였잖아. R개. 우리는 R개까지 곱하면 돼요. 그럼 R개는 알겠는데 누가 마지막 수냐 이거야. R개가 되려면 마지막 수가 누구냐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잘 봐. 알려줄게. 잘 봐. 별거 없어요. 세모라고 하세요 일단. 우리 그거 기억나요? 야 n부터 지금 세모까지 정수 몇 개 있어야 돼? R개 나와야 되지. 양쪽을 다 포함해서 셀 거예요. 그럼 n에서 얼마 빼야 돼? 세모를 빼. 근데 쉽게 말하면 양쪽에 등호가 있는 상태의 개수 세는 거야. 등호 있을 때 내가 뭐 하라 그랬어? 1 더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부등식에서 우리 이거 했잖아요. 예를 들어 4부터 15까지 있어. 요 안에 정수 몇 개 있어요? 뺀 다음에 둘 다 등호 있으면은 하나 더 하라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12개. 얘가 지금 세모, 얘가 지금 n. 근데 요 안에 r개. 그럼 여기서 여기 뺀 거에다가 1을 더해. 여기서 여기 뺀 거에다 1을 더해. 그게 얼마가 돼야 돼? r이 됐으면 좋겠어, 이 소리야. 그럼 세모가 r과 자리를 맞바꾸니까 뭐라고 나와요? n-r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r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지워도 되나? 아니, 뭐 이거 방금 증명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너네가 이거가 누군지만 외우면 돼. 알았지? 자, 그럼 봐봐요. 빨리 가야겠네. 자, 뭐 하고 있었지? 빨리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자,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걸 팩토리얼로 쓰고 싶은데 위에를 n팩으로 써볼게요. 그럼 n부터 시작해서 쭈루루룩 가서 얘를 거친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1까지 가겠지. 근데 그 중에 난 딱 여기까지만 필요해. 그럼 얘 뒤로 나오는 애들은 분모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약분될 테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 뭐 있으면 돼요? 요거에 다음 애들 전부 다 넣으면 되거든요. 야, 이 다음 수가 누구겠니? n 빼기 r이겠죠. 하나 줄이면 되잖아. 그래서 n-r에 뭐예요? 팩토리얼을 분모에 써주면 그러면 똑같아진다. 같은 값이 나온다. 그래서 괄호 열고 요렇게만 좀 써놓읍시다. 이렇게 n, r의 범위는 n과 0 사이에 가능하다. 이해돼 이거? 알았죠? 다음 시간에 이걸로 문제 풀 거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